영업적인 현장에서도 똑같고요. 컨설팅 현장, 비즈니스 현장, 직장에서의 상사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야기가 길어질 때가 있어요. 신중형들이 이야기가 길어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오해받고 있거나 자기 신뢰가 위협받고 있을 때, 이때 갑자기 평소에 말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신중형들이. 그런데 갑자기 말이 많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 사장이, 이제 박 대리가 오늘날 성공한 박 사장이 돼서 파트너나 거래처 사장이 신중한 사람인데 갑자기 말이 많아지거나 이야기를 길게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공한 부자들은요, 이때 딱 눈치를 채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들어주되 내가 당신을 신뢰한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면서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또 말이 뚝 끝쳐요. 원래 자기의 성격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핵심 니즈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든가 내가 오해받았다든가 그렇게 되면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때 신뢰를 딱 보내주면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코스트가 들어가지 않죠. 열정이 필요 없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어지는 거죠. 자, 박 사장이 그러면 영업 현장에서 어떻게 주도사기 안정형별로 영업을 했을까요? 성공한 부자들은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잘 읽는다 그랬죠. 예를 들면 주도형을 만나면 칭찬의 말은요, 그의 힘과 권위를 인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주도형들에게, 와, 지난번에 우리 김 사장님께서 하셨던 계약건 보니까 엄청난 건이던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도형들은요,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과 권위, 위신과 도전을 충분히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도형을 만나서 오늘날 성공한 박 사장은 즉각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절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도형을 만났을 때는 즉시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니즈예요. 주도형들의. 이것이 바로 부자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교형을 만나면 어떨까요? 사교형을 만나야 본론부터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사교형 속으로 저 사람은 정이 없네. 어떻게 일만 얘기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까?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교형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사랑으로 뭉쳐진 관계가 아니냐. 우선 어떻게 잘 지냈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요즘 어떤 노력하는 것은 뭔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죠? 관심의 표현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어떻게, 차 한잔 드릴까요? 이렇게 말이라도, 이런 말을 하는 것에, 이 사람은 남이 아니고 가족이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면 어때요? 나의 모든 걸 바칩니다. 이미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사회적 인정, 능력에 대한 공개적 인정. 예를 들어서, 김 사장이 사교형이라고 가정하고 그를 인정할 때는요, 그냥 둘이 있을 때 김 사장 대단해,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어. 우와, 김 사장 있잖아요, 요번에 프로젝트 하나 계약했는데 이게 아시아에서 최고의 프로젝트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오버해서 침을 튀면서 이야기하면 김 사장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식구야, 요번에 가격 코스트 안 맞지만 여기 걸로 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성공한 오늘날의 박 사장이 이 신중한 사람 혹은 안정적인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안정적인 사람들 만났을 때는 가능한 오버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해도 막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안정감을 갖고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충분히 당신을 믿는다는 정도의 안정감과 함께 칭찬을 해주면 충분하죠. 그리고 안정형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이익을 내가 지켜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미래에 대한 미래의 재테크, 여기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안정형이에요. 아마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실 많은 분들 중에는 아마 안정형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왜 주식에서 부동산에서 온갖 재테크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냐고요? 내가 왜 보험을 여러 개 갖고 있냐고요? 내가 안정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있다.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부자가 되고 싶고 미래에 막연한 불안이 있다면 당연히 재테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테크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 중에 우선 눈에 띄는 게 안정형이다. 우리나라는요, 안정과 신중이 좀 많습니다. 인구 비례.
그렇기 때문에 안정이 가장 많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두 번째 많은 유형은 신중형입니다. 신중형들은 이런 공부와 정보를 매우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안정형과 거래할 때 안정감을 깨뜨리지 말라. 두 번째 포인트, 먹으면서 하라. 안정형들은요, 먹으면 마음의 문이 확 열려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안정감을 주고 먹으면서 하라. 제가 말씀드렸나요? 어떤 그 공익기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본부장님이 파트너로 일을 하자고 제가 소속한 이제 한국학습코치협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1시간 동안 침을 튀면서 막 우리 정말 세계 그 17개 세계 최고의 사람의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17년 동안 R&D를 4만 명을 통해서 이 한국형으로 코칭을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7개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이 기반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가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뭐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계속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쪽에서 먼저 파트너 하자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난 설명한 거였는데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이고, 배도 고프고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해물탕을 시켜서 해물탕이 딱 나왔어요. 갑자기 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 대표님, 우리 한번 두 단체가 힘을 합쳐서 정말 한번 멋있게 사업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걸 다 할 때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먹을 거 앞에 두고 저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구나. 제가 그래서 속으로 맞아, 안정형이었지. 이 느낌을 제가 아주 강하게 받았는데 확실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안정형이라면요, 너 이번 성적 오르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확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근데 주도 사교 신중에게 이야기해보세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중형을 만나서 비즈니스 할 때 어떻게 성공적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냐. 성공한 박 사장은요, 신중한 사람을 만나서는 일단 말을 아낍니다. 오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내 페이스로 상황을 몰아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주고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서로 본론 결론.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논리적으로, 그죠? 분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간도 충분히 줍니다. 한 일주일 생각해 보시죠, 김 사장님. 저희하고 거래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 유리하실 겁니다. 첫째, 가격이 다른 데보다 좀 낮고요. 두 번째는 제품의 경쟁력입니다. 아마 잘 알아보신 것 같이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오히려 한국 제품이 이 분야에 있어서는 더 낫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요즘 유행하는 이 패턴에 우리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에도 있겠지만 이 핵심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김 사장님께서는 저희 제품을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한 일주일 정도면 괜찮을까요? 그러면 오케이 하겠죠. 일주일 뒤에 전화가 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계약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건설업에 계시던 어떤 분이 있었어요. 나이가 좀 드셨던 분인데 그분을 코칭하면서 오래된 땅과 건물을 이게 돌려받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법적 분쟁까지 갈 수도 있는 조금 애매한 상황에서 이 땅과 건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계약 관계는 이게 다 돼 있긴 하지만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모호해진 거예요. 그래서 소송까지도 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그룹으로서는 이 건물을 빨리빨리 수용해서 빨리 뭔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송사까지 가버리면 벌써 1년, 2년 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코칭을 받고 있었어요. 매주 1시간씩. 그래서 제가 마침 조사를 딱 해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 주도사기, 안정, 신중 4가지 유형으로 대표적인 유형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주도형에게는 어떻게 그러면 협상을 할 것인가, 담판을 질 것인가,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죠. 만약에 요번에 이걸 송사까지 가지 않고 그쪽에서 빨리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그 비용을 고려해서 얼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는, 거래 관계는 계속 최우대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그냥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사경을 만났습니다. 김 사장님, 우리가 정말 12년째 우리가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신뢰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 건물도 사용하도록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조건을 우리가 제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래가면서 이 정을 호소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역시 해결됐습니다. 첫째는 안정형. 안정형에게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안정감을 줘라. 마치 무슨 따지러 가고 뭐 재판이라도 바로 벌어질 것처럼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고 안정감을 가지고 이것이 서로에게 이익입니다. 금리를 계산해 보십시오. 이래가면서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오케이. 마지막 신중형 논리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서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땅을 임대해줬고 이제 만기가 되고 또 우리 회사에서 필요해서 이 재개발을 해야 돼서 받으러 왔고 그러나 그 사이에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잘못하면 송사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랬을 때 귀사가 얻는 이익 별로 없습니다. 불리한 점, 어려운 점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쭉 들어가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협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혜택을 좀 드리기 때문에 훨씬 이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서로 물론 결론을 하나 둘 셋 해가면서 정리하니까 그것도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실제 코칭의 사례를 말씀드린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삶 속에서 자녀의 문제든 가족 문제든 부부 문제든 비즈니스 현장에서 부하 문제든 상사 문제든 아니면 거래처에서 세일즈 현장, 특히 세일즈 현장에서 이것을 적용하시면 매우 성과가 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저한테 배웠던 한 분이 예를 들면 이제 만화라든가 비디오 빌려주는 거를 뭐라고 만화방 그렇죠. 만화방에 사교육이 왔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막 오버하면서 안녕하세요. 또 오셨는데 역시 이래가면서 막 오버를 하는 거죠. 신중형 오면 어떨까요? 참 약속을 잘 지키시네. 야 하루 남았는데 이렇게 일찍 갖다 주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버하지 않으면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칭찬하고 신뢰를 보내주는 거죠. 그게 핵심 니즈니까. 심지어 사교형들은 먹을 걸 놓고 간대요. 자기가 이렇게 행복하긴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도 사교형이거든요.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아니 손님이 와서 먹을 걸 사갖고 가다가 뭐 오이도 두고 가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가고 옥수수도 주고 가니까 그 옥수수를 먹어서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이 동네 살면서 사는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매상도 당연히 올랐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맞추는 것이 어렵고 사람의 속을 아는 것이 정말 어렵다. 10길 물길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만 핵심 니즈를 맞추면 박 대리가 박 부장을 거쳐서 박 사장이 됐듯이 오늘날 우리 주변의 성공은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주변과 더불어서 어떻게 관계를 잘하느냐는 관계 능력. 이 관계 능력이 오늘날 성공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학자들이 실제로 연구를 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도 어떻게 관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지 부모로서 삶의 선배로서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같지 않고 모두가 다르지만 이 다른 핵심 니즈를 맞춰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리더십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